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SK바이오팜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일단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실적과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2024년이죠. 예,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실적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세노마메이트의 판매량은 늘어날 거고 시장의 점유율 역시 늘어날 거다. 특히 이번이죠. 5월 달에 TV 광고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세노마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조금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영양분 있는 토양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로운 새싹들이 좀 필요하겠죠? 세노마메이트 후속 상품화 제품에 대한 공개 예정을 보여줬었던 부분이었죠. 미국 판매망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수익 조기 확보라든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세노마메이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죠? 예,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직판을 하면서 나름의 유통망을 몇 년 동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이 유통망에 이 세노마메이트 하나만 팔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SK바이오팜이 직접 만든 약은 아니지만 남들처럼 이거를 좀 판권을 사온다든지 뭐를 사와가지고 내가 직접 미국에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조금 부수적인 수입을 좀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 세포치료제, 방사선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방사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RPT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차세대로는 이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이니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충분히 제2의 세노마메이트를 노릴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카리스마 메이트라고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곧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노마메이트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순호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노마메이트가 살짝 주춤거릴 때 그래도 주춤거리면서 손실이 났던 또는 100만원 벌 거라고 했는데 90만원 벌 때 나머지 애들이 밑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면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요. 이재명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발빠르게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책주들은 그냥 쭉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책주들이 더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즉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는 정책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재명 행정부는요,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우리가 보긴 봐야 될 거예요. 어차피 SK바이오팜도 바이오 산업이니까. 일단은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대 국가 핵심 사업, 제2의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2차 전지 얘기도 있긴 했지만 바이오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산업 국가 전략 수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임상 인프라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죠. 신약 개발 임상 허가를 좀 간소화한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첨단 재생 의료라든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임상 플랫폼도 확대를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CMO라든지 CDMO 확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수출형 바이오 허브 도시를 조성을 한다. 뭐 송도 쪽에 지금 SK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또 기준으로 해갖고 그 주위에 막 이렇게 어떤 센터들을 만들어서 좀
도시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번 정부 역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 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나름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투자라든지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국내 바이오 R&D 역량도 강화할 거고 뭐 글로벌 산업용 산업화 기반도 좀 확대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정부가 조금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바이오를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규제 완화라든지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중심 정책도 강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법적으로 아니면 뭐 지원하는 돈 쪽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쪽으로 해갖고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죠. 뭐 AI도 성장시켜야 되고 반도체도 지켜야 되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진행이 되는가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저희 영상 보시면은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링크 있죠?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어디를? 공식 채널을. 여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저희는 오늘도 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맨 밑에 요거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